하나 되는 세상 월드 TV.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월드 TV UPI 부회장 김영준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전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미래와 또 국제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원어블TV는 주로 국제정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현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정세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외국의 분석과 해석들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의미가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외신들 중에서 특히 미국 언론들의 보도 중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와 또 NTD TV 그리고 팍스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출연한 패널들의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12월 3일 계엄 발동이 되고 난 이후에 12월 5일과 6일 그리고 10일에 방송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알려진 정보만 가지고 분석한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지난 12월 12일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계엄의 그러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 전문가들보다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인 그런 그 분석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또 분석을 했고 한국의 어떤 좌우의 어떤 여당과 야당의 이익에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당파성의 영향을 적게 받은 입장에서 분석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상황을 국내적인 상황에서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그 위상과 또 향후 한국의 그 방향이 어떠한 파장을 끼칠 거에 대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2월 5일 방영된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에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거대 야당의 그러한 그 행동에 의해서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엄령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또 그 계엄령 행사가 적법한 그런 행위였고 또 적법한 그 순서에 따라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가 되었을 때 대통령이 순응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보호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염려를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그러한 그 견해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국가정보분석관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자신이 문제 또는 위기라고 인식한 정치 안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 상황에 따른 대치 국면에서 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지지율도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돌파구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President Yoon, a prosecutor well familiar with the law, and his aides, well familiar with the ROC Constitution, likely came to some conclusion that this was kind of one of the only ways that he could achieve a breakthrough on that front, and of course strengthen himself politically over the longer term. Yes, of course.
사일러 전 분석관은 그러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다른 세력의 정권 전복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대통령이 곧바로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계엄령 선포 자체는 민주주의의 진전은 분명히 아니라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에 따른 한국 정치 상황의 전개를 국제사회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이날 BOA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북한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지지율이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다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진단하고 북한이 한국 내 상황을 악용해 군과 시민들 사이에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 및 안보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NTD TV의 크로스로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조세프 필립 앵커가 한국 계엄령 선포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특히 뒷부분에는 또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종북, 친북 세력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프 필립 앵커의 방송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then very quickly lifted in South Korea. Now, this was allegedly being done to clear the way to root out North Korean subversion throughout the country. The allegation was there are politicians in the country who have been subverted by North Korea. Now, the declaration was made by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on December 3rd, and the country's parliament voted to end martial law. It was lifted not long after that because, according to their laws, if there's a majority vote in parliament, you have to lift it. They tried blocking them from going in. They forced their way through. They voted anyway. But the issue still stands over whether the country has actually been subverted by North Korea, whether that part is true or not, and what may still be done to tackle the issue, because this is very likely not over. Now look, this is how it starte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martial law on December 3rd.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does lay out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to do that. They can invoke marti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country's Martial Law Act. It states to the National Assembly, their Congress, they can request a martial law order be lifted just through a majority vote. And the president has to comply with that vote, which is what happened. Now, President Yoon's declaration set off an immediate reaction from the country's parliament, which is majority controlled b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y voted to lift the declaration just hours after that. Here's more context on why the declaration came about in the first place, though. Epoch Times said this: Yoon, a member of the country's People Power Party, like the Conservative Party, said martial law was necessary because his political opposition, which controls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had hindered government work. He said they are paralyzing the judiciary by intimidating judges and impeaching a large number of prosecutors, and even paralyzing the executive branch by impeaching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Yoon said. He notes as well the South Korean president further accused his political opposition of sympathizing with communist North Korea. And he said, I declare martial law to protect the Free Republic of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communist forces to eradicate the despicable pro-North Korean anti-state forces that are plundering the freedom and happiness of our people, and to protect the free constitutional order, Yoon said. Now, hours after that was declared, martial law came to an end. South Korea's parliament, with 190 of its 300 members present, again, those are the left-wing ones who were present, they unanimously passed a motion for martial law to be lifted. And Yoon stated in a televised address, quote, martial law will be lifted through the State Council. The troops deployed for martial law affairs have been withdrawn. Now, South Korean opposition parties, they've submitted a bill to impeach President Yoon because of this. I'll be giving you more updates on this as it goes on.
But this whole episode really shines a light on the issue of North Korea's subversion of the South. 대통령이 적법한 그러한 그 권한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에 의해서 계엄령을 발동하고 또 국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계엄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합법적으로 또 공정하게 진행되기 전에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고 어떤 마녀 사냥식의 보도를 하고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일들은 결코 한국의 안보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오히려 그것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향후 한국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그러한 견해 속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서 중국의 위협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골든첸 박사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 welcome back.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Yoon, is facing impeachment this morning after a failed attempt to declare martial law overnight. One opposition party even finalizing plans for treason charges against him. And the nation's largest union is threatening to strike until the president steps down. The country spiraled into chaos last night after the president accused the opposition of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But lawmakers forced their way past soldiers and into parliament, where they voted to strike down the martial law order, which was lifted early this morning. The parliament will vote this Friday or Saturday over whether or not to impeach Yoon. Joining us now to talk about that, as well as all things China, is the Gatestone Institute senior fellow and author of Plan Red, China's Project to Destroy America. Gordon Chang back with us. Gordon, good to see you. Your reaction to what took place in South Korea overnight? This was just stunning. President Yoon has been a for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 Asia, and he will leave one way or another. He'll step down or be impeached and convicted. And that leaves the door open for China and North Korea for serious troublemaking in the region. The North Koreans are alway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in the South. Now the door is open to them. Yoon was in a sense right. The opposition, the progressives, the leftists really have been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They've been attacking South Korea's democracy, but that was not a reason to declare martial law, and it was declared really poorly. So Yoon will go, I'm sure. Does that cause even more disruption after he goes? Yes, it could very well, because as that introduction mentioned, the unions are very much controlled by leftists, which means they're controlled by North Korea. They can do a lot of disruption in South Korean society, as they've done in the past, and now they've got a reason to do so. Wow.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특활비라든지 특히나 대공 안보에 관련된 그런 경찰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또 미래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원전 환경 조사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또 원전 개발에 대한 원유 개발에 대한 그러한 비용을 삭감하는 행위들은 정말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러한 제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친북 종북 세력에 대한 사실 위협은 현실입니다만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해외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그런 종북 친북 세력, 특히나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실제 종북 친북 세력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NTD TV의 조세프 필립 앵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I've been to South Korea several times. My work there was to investigate Chinese Communist Party subversion. You might remember I did a couple special features on it. I can say personally, based on interviews I did, based on research I did, the problem of Chinese Communist Party and North Korean subversion in South Korea is massive. It is a massive, serious issue. I've reported before that CCP subversion in particular
The CCP has subverted South Korea to such an extent that the country risks losing its sovereignty if nothing is done to change it. I would actually say the majority of the country currently is control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is is a bit more complicated. And this ties into some of the history of the country itself. Basically,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they want to form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President Yoon, the guy who's currently in office, the one trying to impeach, he wants an alliance with America. They want the American-Korean alliance. They're more pro-America. And of course, having that alliance would be aligning with Japan, Philippines, maybe even Taiwan in the future, we'll have to see, and moving away notably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CCP does not want that to happen. The rival party in South Korea, the one that again overturned the martial law through a vote, the one being accused of using its majority power in Congress to basically dismantle the systems of law that are currently investigating it, that party tends to lean more in favor of North Korea and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is is especially complicated right now because North Korea is becoming increasingly hostile. North Korea right now, they're sending troops to fight alongside Russia and Ukraine. But what's really important with that is that Russia and North Korea, they formed a new military alliance. And under that agreement now, if Russia goes to war, North Korea supports it. If North Korea goes to war, Russia supports it. Currently, you have North Korean troops heading to Ukraine to fight alongside Russian troops. But remember the important thing here. The Korean War never legally ended. And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y are legally at war, meaning that Russia is legally, according to this agreement, drawn into that conflict as well. And that, of course, ties into the alliance between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which makes the whole thing very, very complicated. Meaning, of course, that the North Korean ties to one of the parties in that country, in South Korea, does create a real security threat to that country. 조셉 필립 앵커의 지적과 같이 중국의 그런 한국 내의 침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정말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대단히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은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는 한반도를 중심 삼고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이 계엄 사태가 주는 그런 국내 정치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려 있지만 이 국내 정치 사태가 한국 내 사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대단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전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새서 머물듯